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코카콜라 만물상 사장 코카콜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라켓 리뷰 영상을 하나 진행을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틀었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라켓은 비운의 명검이라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요넥스의 최상위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인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 모델은 최상위 모델임에도 최상위 선수들이 사용을 했음에도 그만큼의 인기를 누리지 못한 라켓 비운의 명검 듀오라 제트 스트라이크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운의 명검 듀오라 제트 스트라이크 기본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오라 제트 스트라이크 무게는 몇일까요? 88g 36 하나만으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밸런스는 머리가 가벼운 이분 밸런스를 갖고 있고요. 이 뭔 개소리야! 여기서 잠깐! 이분 밸런스는 머리가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라켓 전체의 밸런스가 좋은 라켓입니다. 코카콜라가 설명이 틀렸습니다. 샤프트의 강도는 딱딱함을 넘어선 제일 딱딱한 엑스트라 스티프의 강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립의 사이즈는 여러분들도 사용하고 계시는 무난한 그립 사이즈인 G5 그립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거트를 당기실 때 추천드리는 적정 장력은 20에서 28이지만 라켓 상태가 괜찮으시다 하시면 플러스 2 정도 해서 더 당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듀오라 제트 스트라이크 기본 스펙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샤프트의 탄성이 있습니다. 샤프트의 탄성, 엑스트라 스티프, 가장 딱딱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의 듀오라 시리즈가 순수 동호인을 겨냥한 사용하기 쉬운 스펙이었다면 듀오라 제트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듀오라 시리즈 플러스 제트포스2의 공격적인 성향을 접목시킨 공격적인 라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듀오라 10은 샤프트가 스티프였고 듀오라 7은 샤프트가 미디움이었거든요. 하지만 듀오라 제트 스트라이크는 엑스트라 스티프 사용하기 조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가 왜 샤프트가 딱딱한 라켓이 사용하기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단순히 샤프트가 낭창하고 머리만 무거운 라켓 같은 경우는 근력이 좋으시고 힘이 좋으신 분들은 충분히 사용하시고도 남아요. 하지만 머리가 가볍고 샤프트가 매우 딱딱한 라켓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샤프트를 휘게 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빠른 스피드와 손목 임팩트를 갖고 계셔야 하고요. 스매시 타굿이 머리가 가볍잖아요. 하지만 머리가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콕을 타구할 때 날카롭고 묵직하게 보내기 위해서 콕 타굿이 완벽하게 체중 이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콕에 체중을 실어주셔야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센스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단순히 머리만 무거운 라켓보다 샤프트가 매우 딱딱한 라켓이 사용하기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머리가 무겁고 샤프트가 딱딱한 라켓 이렇게 그냥 둘 다 약간 무식한 라켓을 좋아하는 반면 다른 분들은 샤프트가 낭창하고 머리가 무거운 라켓 머리가 가벼우면서 샤프트가 딱딱한 라켓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라켓의 성향 같은 경우는 개인차가 있지만 코카콜라가 생각을 할 때 샤프트가 딱딱한 라켓이 조금 더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듀오라 제트 스트라이크 라켓 제작 관련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오라 제트 스트라이크 주요 기술에는 5가지가 있어요. 코카콜라가 아는 게 2가지고 잘 모르는 게 3가지여서 코카콜라가 정보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하단에 정보가 뜰 거예요. 그거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Z 시리즈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Z 시리즈는 요넥스의 최상위 시리즈입니다. 나노레이 Z 스피드, 아크, Z 슬래시, 볼트릭, Z 포스 같이 Z 시리즈는 요넥스의 최상위 버전이면서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머리가 작다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릴 2가지 특징은 이 Z 시리즈의 머리가 작아진 주요 기술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름부터가 어려워요. 수평 A 컨셉트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요넥스에서는 수평 A 컨셉트라는 새로운 그로매트 패턴을 디자인해서 요넥스 역사상 가장 작은 프레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4줄의 스트링이 스트링면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프레임 상단의 유효 타구면을 넓혔습니다. 이로 인해 중심을 벗어난 타구에도 강한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될 내용은 뭐 앞에 다 필요 없어요. 이로 인해 중심을 벗어난 타구에도 강한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틀립니다. 뭐 이러한 기술이 접목된 건 맞겠지만 Z 시리즈 같은 경우가 진짜 웬만한 운동신경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사용을 하면 정타를 맞추기에도 힘든 라켓이에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중심을 벗어난 타구에도 강한 힘을 실을 수 삑살이 납니다. 여기 샤프트 다 까질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 A 컨셉트 이 주요 기술은 조금 의문이 드는 기술인 것 같고요. 머리가 작아지게 된 두 번째 특징, 컴팩트 프레임. 이거는 조금 공감이 가실 만한 할 겁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컴팩트한 프레임 구조가 빠른 스윙과 헤비 헤드 간의 최적의 밸런스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헤비 헤드의 최적의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프레임이 빠른 스윙에 적합한 작은 구조로 설계가 되었고요. 공기 저항을 감소시키는 프레임 구조가 무거운 헤드의 체감을 감소시켜 경쾌한 라켓 핸들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컴팩트 프레임 이 주요 기술 같은 경우는 내용이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Z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용하기 전에 순전히 이렇게 들고 있을 때는 라켓의 밸런스가 엄청 좋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콕을 타고 하기 전에 들어보셨을 때는 확실히 좋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카콜라가 이 Z 시리즈 관련 특징 설명 영상을 따로 찍어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작아지게 된 주요 기술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코카콜라가 아는 세네 번째 주요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대중화된, 가장 많이 쓰이는 헤드 형태죠. 공격형 라켓에 가장 필요한 아이소메트릭 헤드 형태가 접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소메트릭 형태는 유효 타구 면적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어요. Z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다행인 게 Z 슬래시나 Z 스피드보다는 타구 면적이 넓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Z 스피드, Z 슬래시 솔직히 조금 사기예요. 너무 작아요. 진짜 소두인데 Z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을 때 머리가 그렇게 작아졌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이소메트릭 덕분인지 몰라도 확실히 Z 스피드, Z 슬래시보다는 타구 면적이 조금은 넓다. 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라켓보다는 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 주요 기술은 샤프트에 또 있어요. 슈퍼 슬림 샤프트. 말 그대로 샤프트가 얇다는 건데 이 슈퍼 슬림 샤프트의 특징은 스윙 스피드를 극대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스윙 스피드가 잘 나오는 라켓이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주요 기술인 슈퍼 슬림 샤프트도 제대로 된 설명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주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솔직히 코카콜라가 가장 의문인 주요 기술이긴 해요. 이게 바로 듀얼 옵티멈 시스템, 즉 포핸드와 백핸드의 헤드의 형태, 소재가 달라지는 게 이 듀오라 라켓의 특징입니다. 포핸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핸드로 적혀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시니까 아래에 또 정보를 남길게요. 포핸드라고 적혀 있고 그 뒷부분이 백핸드입니다. 포핸드는 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파워와 타구감을 향상시키는 박스 프레임으로 제작이 됐고요. 백핸드는 공기 저항 감소로 날카롭고 경계한 리턴을 가능하게 하는 에어로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웃긴 거는 포핸드와 백핸드의 소재가 또 달라요. 포핸드 같은 경우는 나노메트릭 DR이라는 신소재, 백핸드는 니켈 티타늄 피버, 놀라운 회복력의 메탈 소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또 숫자로 표기해 놨는데 채공시간 증가로 파워 3% 향상, 뛰어난 강성과 반발력으로 백핸드는 스윙 스피드의 9%를 증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진짜 쓸모없네. 솔직하게. 이 듀얼 옵티멈 시스템. 아니, 솔직히 이거 빅토르 아이센센이랑 엔도한테도 따로 물어봐야 돼. 요넥스에서. 포핸드, 백핸드를 언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동호인들이. 이걸 언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스매시 때릴 땐 포핸드, 딱 보고, 포핸드, 오케이. 백핸드 칠 땐, 오케이, 백핸드. 언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솔직히 듀오라 시리즈 같은 경우는 도박이에요. 너무 오버했고 이거는 솔직히 투머치입니다. 아무리 조금 약간 특별한 느낌을 주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예. 듀오라 시리즈 솔직히 그때 또 듀오라 10이 이제 리총웨이 선수가 사용을 해서 유명을 해졌는데 리총웨이 선수도 사용을 하지 않았나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무슨 볼트릭에다가 듀오라 도장 입혀서 사용을 했다는 것도 본 적이 있어서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듀얼 옵티멈 시스템은 솔직하게 뭐 제 기능을 발휘를 시킬 수 있는 분들은 분명히 계시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동호인 분들은 포핸드가 뭐 박스 프레임이든 백핸드가 에어로 프레임이든 이게 두 짝 다 달라붙어 있든 쓸모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신기하긴 하지만 가장 현실성 없는 기술이라고 코카콜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듀오라 제트 스트라이크 기술 특징, 주요 기술 특징 5가지가 있었는데 수평 A 컨셉트와 컴팩트 프레임 같은 경우는 수평 A 컨셉트는 살짝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컴팩트 프레임은 맞는 설명 같고요. 아이소메트릭 헤드 형태도 맞는 것 같고 슈퍼 슬림 샤프트도 맞는 것 같지만 듀오라 시리즈에서 가장 주요한 듀얼 옵티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가 사용을 해봤을 때 솔직히 똑같아요, 느낌. 네? 그리고 좀 의식하고 작정하고 포핸드 칠 때, 백핸드 칠 때 느낌을 구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경기를 들어가면 언제 이 포핸드, 백핸드를 구별합니까? 이 5번째 주요 기술인 듀얼 옵티멈 시스템, 듀오라 전체 접목된 기술인데요. 솔직히 조금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카콜라가 이제 이 듀오라 제트 스택을 사용을 할 때 실제 사용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잘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머리가 무겁고 샤프트가 딱딱한 그냥 전체적으로 무식한 라켓을 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라켓은 정말 좋다. 특히 드라이브나 컨트롤 할 때 매우 좋은 느낌을 주긴 합니다. 샤프트가 딱딱하기 때문에 힘이 되기만 하면 스매시도 좋아요. 라켓의 전체적인 밸런스도 좋고 드라이브, 특히 컨트롤에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면에서 좋기 때문에 빅터 아셀센이 주요 라켓으로 오랫동안 사용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뷰해본 라켓은 비운의 명검 듀오라 제트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코카콜라가 영상 내에서 조금 틀린 내용이거나 여러분들에게 잘 모르는 내용이니 댓글 부탁드린다 했던 내용들은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조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코카콜라 만물상 문 닫습니다. 안녕.